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의 각종 이념에 대한 정신적인 지지이자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 사실상 대외적인 메시지를 거의 전담하고 갔던 오늘날 트럼프를 당선시킨 우파 성향, 미국에서 좀 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백인 저소득 저교육층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를 탄생시킨 이데올로기, 즉 반이민, 더 나아가서 미국의 고립주의, 글로벌적인 대외 개입적 정책의 폐기, 그리고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회귀시키는 정책 등을 주장해온 스티브 배넌 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지난 주말에 그만뒀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가족하고 알력이 있어서 배넌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쉽게 그만두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배넌이 빠지게 되면 트럼프가 주요 지지 기반을 이렇게 대거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배넌이 미국의 지금 극우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트럼프의 대변에서 속 시원하게 질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이민이나 TPP 탈퇴 또 무역전쟁 등을 주장해온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한 직후 낙마가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마치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해서 낙마가 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넌의 낙마는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하나의 적은 요인이 되었겠지만은 사실상으로 지난 7일날 배넌이 트럼프에게 자기 신임을 묻겠다고 사표를 던져놨고 그 문제는 결국 사이 쿠슈너와 딸 이방카, 쿠슈너는 유대인입니다. 배넌은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측근들을 이겨버린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배넌은 그만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브레이브바트로 돌아가서 트럼프 반대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싸워 쟁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운동을 할 것이며 이 정권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쟁취한 대통령직은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평범하게 될 거다. 경제 민족주의나 이민 같은 이슈를 추진하는데 대통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사임으로 자신이 주장해온 미국의 서민, 백인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책이 관철되기 어렵게 될 거고 트럼프는 그 이전의 공화당 대통령들과 같이 그렇고 그런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자기가 대통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가 끝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트럼프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과 직접 하던 일이 끝났다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얼부머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자신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좀 더 바깥에서 공격적으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표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배넌이 정말로 미군 철수 이야기를 해서 잘렸느냐? 그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나 군부에는 이 배넌의 한마디로 신고립주의,
즉 미국이 대외 정책에 개입하지 말고 한마디로 미국의 국민을 위한 일만 하자라고 주장하는 배넌의 그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미국 군부나 더 나아가서 공화당 출신의 정통 인맥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보수 언론들, 이런 쪽에서는 이 배넌의 새로운 고립주의적인 극우주의가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넌이 지나치게 극우적인 정책을 추구하면서 샬럿츠빌 같은 동상 철거 부분에 반대하는 극우 백인들의 편을 들도록 트럼프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최근에 백악관 비서실장이 해병대 출신의 전통주의적인 군인 켈리가 백악관의 이 비서실장으로 됐죠. 국토안보부 장관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난 7월 28일 날 발탁하면서 이미 배넌이 없는 백악관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넌이 대북 군사 옵션은 없고 이 중국과 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부분은 배넌이 사실상 트럼프가 지지율을 생각하고 자신이 버티려고 한다면 배넌을 저는 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 트럼프의 가치가 오늘날도 트럼프의 지지 기반으로 남아있는 35% 지지율, 즉 공화당의 지지자로 보면 75에서 80%까지 해당되는 지지율에 아주 대부분을 배넌의 가치가 받쳐서 있었던 겁니다. 사실 공화당은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멀리 가버린 기득권의 집단화되고 있고 미국이 한마디로 관료 집단, 군인이 그리고 방산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국적 기업, 상류층들의 이해관계 집단화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미국 서민 백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배넌이 지금 공화당의 밑바닥 지지자들 대부분을 흡수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선 때 제대로 먹히면서 거의 몰표를 이들에게 받으면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어지는 5대강 연안에 낙후된 과거에는 빛나는 황금 시절이 있었던 공업지대에 따라 이제는 쇠락한 변두리 마을로 전락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백인 서민층들 노동자층의 엄청난 지지가 트럼프의 극적인 당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힐러리보다 수백만 표를 적게 얻으면서도 당선된 배경에는 이 전략이 핵심이었고 오늘날까지도 트럼프를 떠받들고 있는 지지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된 이후에 숱한 시행착오 끝에 미국의 주류층이 자신을 이렇게 선을 긋고 다들 떠나고 이렇게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제 자문회의입니까? 거기서도 다들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켈리 해병대 출신의 정통적인 미국의 보수 우파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켈리를 백악관 비서실장을 앉힐 때는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 입인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계층의 여론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언론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어 있는 배넌을 정리하지 않고는 한마디로 자기는 헛개비고 뒤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검은 손이 배넌이다라는 비판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이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에는 반이민 행정명령이나 가벼운 트럼프의 처신이 아니라요.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터져나온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러시아 게이트라는 이 문제가 자신과 아들 사이 그리고 가족들 전체에 번져가고 있고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와 그 이후에 계속된 여러가지 의혹의 등장들이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로부터 지지를 상실할 때는 내팽겨져서 탄핵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는 공화당 주류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버티는가, 아니면 자신을 지지하는 열렬 지지기관, 지금 지지율 35% 안팎을 바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해 가는가. 여기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의 지지 쪽으로 자기 선택을 바꾸었고요. 배넌이 한마디로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라는 입장처럼 이렇게 숙청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자신의 지지층에 기대어서 공화당 주류를 진장을 한다 하더라도 버티면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가는 것이 트럼프의 스타일에 훨씬 맞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선택으로 트럼프는 매우 더 어려워져서 언젠가는 또 공화당 주류조차 트럼프를 버릴 겁니다. 그러면 핵심 지지층과 지지율도 잃고 그리고 극우 이념 어떤 가들로부터 지지도 상실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공화당의 주류로부터도 내팽겨쳐질 수 있는 입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 배넌이 배척된 이유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상당히 이렇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배넌이 잘린 것은 트럼프와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며, 배넌의 스타일은 계속 언론을 접촉해 가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물러나도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큰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자신보다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배넌이 경질된 것은 바로 이 이유라는 겁니다. 배넌이 미국 우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고립주의를 내세우며 극우 파퓰리스트로서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넌은 공직에서 해임돼도 트럼프가 계속 연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자기가 해고한 대통령 선거운동 매니저를 그 이후에도 계속 접촉을 했고, 지금도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의 리더로 그를 재고용한 선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고립주의자 배넌은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며 자신의 고립주의적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싸울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자신도 사실상 자신의 이념적 체계가 명백한 고립주의자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트럼프가 지보다 잘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지는 못하는데 언론이 전부 배넌을 주목하고 트럼프는 배넌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고, 트럼프의 그 가족 중심주의적인 특징이 가족들과 충돌을 하는, 트럼프의 실세는 가족 아닙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의 창업 공신은 펜스 부통령을 빼고는 다 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미국 언론에는 트럼프의 고위직 인사가 너무 자주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취임한 후 7개월 동안 교체한 행정부나 백악관 참모들이 14명이나 되는데 보름에 한 명꼴로 특히 트럼프 정권 창출의 핵심 공신들이 이렇게 대부분 백악관을 떠났다는 겁니다. 주요 인물만 봐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떠났고, 그리고 NSC에서만 해도 캐서린 맥팔랜드 부보좌관, 크레이그 디어리 선임보좌관, 데릭 하비 중동 담당 국장이 줄줄이 물러났고, 그리고 이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공화당 주류와 트럼프 사이에 대립을 이렇게 중재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물러났고, 시온 스파이스 전 대변인도 인사 문제로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끝에 물러났고, 프리버스와 가까운 윌시 부비서실장도 물러났고, 월가 출신의 스크라무치는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 등과 싸우다가 또 물러났고, 코미 전 FBI 국장도 물러나서 청문회에서 트럼프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 월트 샤웁 주니어 전 정부 윤리청 청장은 트럼프가 트럼프 그룹 경영을 두 아들에게 맡기고 재산을 신탁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신탁 관리로는 부족하며 자산을 처분해야 된다 주장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쫓겨나듯이 물러났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계속 반기를 들다가 미국이 자기 집 앞길도 깨끗이 치우지 못하면서 국제적으로 반부패를 추구하고 윤리 문제의 주도권을 지기는 어렵다라고 이 마지막 날을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측근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펜스 부통령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맥마스터나 틸러슨 매티스, 즉 미국의 지금 외교안보 보좌관, 국방 국무 등의 입지가 배넌이 떠나면서 대외 군사 작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던 사람이 떠났다. 그래서 이제 이 배넌이 떠나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강해졌다. 그리고 글로벌주의, 국제적인 개입주의로 다시 선회할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강화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마무리되었다고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군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본인이 누구보다도 개입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백악관 내에 친배는 인사들도 여전히 건재하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책의 변화가 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데 이렇게 한 표를 걸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지금 북한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 즉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폭격을 한다든가 예방적 타격을 하는 그런 군사 옵션을 생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북한과 북미 평화협정으로 이 사태를 타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넌은 한마디로 트럼프 캠프 내부에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 권력 투쟁의 결과 트럼프보다 잘난 척을 해서 트럼프가 쫓아내는 쪽을 선택한 것이지, 이것은 결국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지지율을 낮추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배넌이 밖에서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와 이반카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미국의 대외적인 개입주의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미군 철수도 없고 한국이 유리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일부 친문 대통령 언론들이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 때문에 쫓겨났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오비 일학격으로 배넌이 쏟아놓은 무수한 말 가운데 그 말을 하고 난 직후
이제 배넌을 쫓아내는 수만 가지 구실 중에 하나로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시끄럽게 부각되었을 수는 있지만은 배넌이 미군 철수 때문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대북 정책을 바꾼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가능성은 똑같은 무게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자기 지지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배넌이 쫓겨나기 직전에 했던 대북 군사적 해법을 넣다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은 특별히 그동안 북한 문제에 개입했기 때문에 한 발언이 아니라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맥마스터라든지 트럼프의 공화당 전통 공화당의 정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겨냥해서 비판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 배넌의 사임 배경과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블룸버그 기자가 출간한 악마의 거래라는 책에 배넌을 트럼프와 동등한 관계인 양 묘사를 했고 책 표지 사진도 트럼프와 배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써서 트럼프의 경로를 샀다라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이것이 주 원인이다라고 봅니다.